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순간의 실수가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박민수, 그는 10년차 직장인이자 5살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 때문에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유부남을 노린 꽃뱀 그리고 위기의 부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관계 회복을 위한 교훈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회사 회식이 한창이던 어느 금요일 저녁, 박민수는 2차로 이동한 바에서 대학 동기들과 합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있었죠. 서지은? 너 서지은 맞지? 서지은, 대학 시절 같은 과 2년 후배였던 그녀는 민수에게 잠깐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수는 지금의 아내 윤서영과 연애 중이었고 지은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했었죠. 그로부터 7년, 다시 만난 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메이크업, 명품으로 치장한 차림새,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은은 민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 졸업 후 각자의 인생.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민수는 점점 경계심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결혼하셨죠? 아이는? 응? 딸 하나 있어. 올해 5살이야. 부럽다. 저는 아직 혼자예요. 연애도 오래 안 했어요. 지은의 말투엔 묘한 애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1차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둘이 2차 어때요?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돼, 집에 가야 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술기운과 지은의 적극적인 모습에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있다 가자. 2차 바에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은은 점점 더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손등을 스치는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죠. 오빠, 그때 오빠한테 차였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그래도 오빠가 의리 있게 거절해 주셔서 더 멋있어 보였어요. 그랬구나. 미안했어. 아니에요. 그때 오빠가 흔들렸으면 오히려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지은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평범한 일상,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삶, 그 속에서 느꼈던 권태와 답답함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오늘만이라도 저랑 있어 주실 수 없나요? 술에 취한 민수는 결국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호텔로 향했죠. 그날 밤, 민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자마자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미쳤나?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민수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빠,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미안해, 지은아. 나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알면서 한 거니까. 근데 지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저만 손해잖아요. 오빠는 집에 돌아가면 되지만 저는 혼자 이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말이야? 민수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기분 풀려면 쇼핑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았고. 오빠,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도와준다니?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제 마음도 좀 풀릴 것 같아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은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테 그런 여유가 없어. 오빠, 제가 조사해봤는데 오빠 회사 계좌 접근 권한 있으시잖아요? 잠깐만 빌려 쓰시면 되죠. 나중에 다시 넣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은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그건 정말 안 돼. 그건 횡령이야. 오빠, 저 경찰 신고할까요? 유부남이 미혼 여성 꿰어서 관계 가진 거 오빠 부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려나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교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협박이었죠.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약 아내가 알게 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딸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결국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시간 좀 줘. 내가 해결해 볼게. 다음 날 민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2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명목은 긴급 거래처 납품 대금. 그리고 그 돈을 지은의 계좌로 이체했죠.
잘 받았어요, 오빠. 이제 우리 사이는 정리된 거예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는 지은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회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지난주 처리하신 2천만 원 건 거래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아, 그게 제가 지금 정리 중입니다. 이상하네요. 해당 거래처에서는 입금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민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죠.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윤서영이 민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것입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거짓말. 당신 얼굴만 봐도 알아. 뭔가 숨기고 있잖아. 서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죠. 거기엔 지은과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지만 백업 폴더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서지은, 이 사람이 누구지? 서영은 민수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천만 원이 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죠. 당신, 이게 대체 뭐야?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 앞에 서영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아. 서지은이 누구야? 당신이 이 여자한테 2천만 원을 보냈어? 대체 무슨 관계야?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했죠. 회식 자리에서의 제외, 호텔에서의 하룻밤, 그리고 협박과 돈 이체까지. 서영은 말없이 민수를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서영은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서영은 민수의 휴대폰에서 찾은 지은의 연락처로 연락을 했고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서지은이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민수 아내예요.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제가 왜 여기 나와야 하죠? 내 남편한테서 2천만 원 받았죠? 그 돈 돌려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민수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강요 안 했다고. 협박 문자가 다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은은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서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곳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며칠 동안 지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SNS, 지인 네트워크,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서영은 더 파고들었고 결국 비슷한 피해를 입은 남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모두 기혼 남성이었고 지은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뜯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영은 이들을 모아 다시 한번 지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서지은 씨, 이분들 아시죠? 카페에 나타난 서영과 함께 온 3명의 남자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분들 모두 당신한테 돈을 뜯겼어요. 여기 증거도 다 있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지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습적으로 유부남들을 노려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이었던 것이죠. 알았어요. 돈 돌려줄게요. 결국 지은은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적 처벌도 뒤따랐죠. 하지만 민수와 서영 부부에게 진짜 어려운 시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혼하자. 서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서영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실수했다는 건 알아. 협박당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처음에 그 여자 따라 호텔 간 건 당신 선택이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큰 배신이야.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10년을 함께 살면서 쌓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라고. 둘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영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5살 딸 지우였습니다. 지우를 아빠 없이 키워야 하나. 서영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을 찾은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상이 너무 답답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반복적인 삶. 그 속에서 한 번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망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행동은 명백한 배신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서영이한테, 지유한테 너무 미안해요. 서영도 자신의 마음을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돼요. 아직은. 상담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계시죠. 이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겉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민수는 매일 출근 전 서영에게 커피를 타다 주었고 퇴근 후엔 지우와 함께 놀아주며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변하려는 민수의 모습을 지켜봤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오늘 지유 유치원 끝나고 우리 셋이 공원 갈까? 응, 그래. 서영의 대답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가의 말처럼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과 가족이라는 끈이 그들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죠.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위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대화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려는 노력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오늘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